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7일,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47분. 자, 코스피 200 지수. 자, 분기봉 331.57, 1.38% 내렸고요. 예. 저기 음봉이네요. 예.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선 여기서 뭐 더 내려가도 상관없잖아요. 공간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반대로 위로 올라가도 돼요.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썸머랠리, 예? 썸머랠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썸머랠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야 썸머랠리지, 개인이 매수하는 썸머랠리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가능한 건데, 개인이 이게 썸머랠리라고 생각하고 막 매수에 달라들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일 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제 5거래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20일 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지났잖아요. 자, 그러면 23.8%의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23.8%의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24.80. 그러니까 한 1% 정도 오버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적정 수치에서, 예, 조금 오버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은, 예, 뭔가 방향성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 자, 월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저가 깼잖아요. 자, 이제 저가를 깼다는 얘기는 이 봉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예? 월봉은 매수봉으로 쓸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봉을 매수봉으로 써야 되잖아요. 다른 봉을 매수봉으로 써야 된다. 가격은 괜찮은데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수봉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봉은 이제 다른 봉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동평균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동평균선 보고 가세요. 자, 보시면 22평 깨졌죠? 예? 지금 22평 깨졌다고요. 22평. 자, 52평, 22평. 지금 22평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차트. 코스피로 봐야겠죠? 코스피로. 자, 과거의 차트를 쭉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잘 보시면요. 자, 쭉 당겨서, 네, 과거부터 볼게요. 과거. 자, 이게 이제 1900년대요. 1990년대. 네, 1990년대 보시면 여기, 예, 보시면 여기 음봉으로 끝났죠. 예? 양봉으로 올리고 음봉으로 끝난 뒤에는 하락 우입니다. 하락 우였단 말이에요. 양봉이 나도 그 다음에 또 죽었다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양봉으로 들었잖아요. 양봉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 봉이 양봉이라고요.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 올려야 위로 올라가기에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F인데, IMF 때 여기는 그냥 음봉으로 두들겨 맞고 내렸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으로 끝난 봉이 보이죠? 음봉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 봉이 지금 22평선 위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갔다고. 자, 22평선이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제 2020년대에 그 봉을 보시면 여기요. 예, 여기 보시면 22평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얘도 22평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조는 자, 이게 양봉으로 뻗어나간 뒤에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22평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22평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상승한 경우는 없죠. 예?
22평 위에서 노는 경우는 상승한 적이 있어도 22평 아래로 무너진 뒤에는 상승한 케이스가 과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22평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내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감아 올리느냐 이제 다음 주에 결판을 내겠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 주봉은 하락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저가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예? 저가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저가를 무조건 깰 거니까 하방에 배팅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락하려면 저가를 깨고 종가를 하락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다행히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자,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335.76 적혀있죠. 335.76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저가를 깨잖아요. 저가를 깨면 1차로 여기 325.85, 그 다음에 2차로 갈 수 있는 건 307이에요. 예, 1차는 325.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는 308.06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317대 317.78? 네. 317.78이 깨지면 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네. 317.78이 깨지면 이 상승은 없다고, 그냥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하락으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봉은 이격이 있죠. 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332.65? 예. 332.65나 여기 333.12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락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장이 시작되면 뭐 미국 증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먼저 감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마 풋이 죽겠죠. 응? 일단 풋이 죽지 않을까요? 땡겨 올릴 테니까. 네,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모양새는 그렇게 생겼다. 뭐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내려가는 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내려가는 걸 또 제가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선물, 네, 저가 깼습니다. 주봉, 네, 이렇게 끝났죠. 여기도 반등을 하면 337.37까지, 하락하면 여기요 327.34. 근데 지금 이 아래로 휘었잖아요. 이 아래로 휘었기 때문에 이건 내려가려는 의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메뉴로 지금 메뉴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메뉴로 가면 여기까지 310.82까지도 열린다. 악재가 뜨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334.58,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감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도 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240분봉, 240분봉 한번 보고 가야죠.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저는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좀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 갈색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데드 냈잖아요. 데드를 내면 얘가 선행스팬 2까지는 간다고. 오늘 갔잖아요. 예, 오늘 갔죠. 근데 선행스팬 2의 위치가 여기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저가가 지난주 저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달 저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달 저가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봉 때문이죠.
240분봉. 예. 깼으니까 이제 얘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상관없죠. 그런 모양새이고, 그 다음에 3일봉. 3일봉을 볼 때는 일목으로 안 보고 띵글로 봐야죠. 예, 보시면 여기서는 최저가 모드라 그랬잖아요. 최저가 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저가를 다 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저가죠. 지난달 저가고. 그래서 이게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이게 깨질 거다. 그래서 3일봉과 그 다음에 240분봉의 구조를 봤을 때는, 아, 이건 하락으로 가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때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붕괴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남은 건 결국에는 월봉은 지난달 저가를 깼고, 주봉도 지난주 저가를 깼고, 일봉도 어제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건 매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사요. 다음 주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사면 돼.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저가를 깨. 그러면 안 사면 돼. 그죠? 그럼 이제 깨면 매도자는 계속 가는 거고, 매수자는 매수 안 하고 일주일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 양봉이 나면 그 다음 주에 사면 되고, 예, 주봉이 계속 음봉 나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예, 일봉. 자, 일봉을 볼 건데, 예. 이게 일봉의 일목균형표예요. 잘 보세요. 여기 데드났죠? 예, 여기 데드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도 선행스팬 2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는 깨겠죠. 예? 선행스팬, 얘가 지금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깼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어쨌든 선행스팬 2까지는 가야 되는 일단 목표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갔다 떨어지든 아니면 바로 떨어지든 간다. 그러면 지금 저가는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는 하락을 품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코스피는 안 깼어요. 코스피는 안 깼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얘는 다음에 깨겠다. 자, 월요일날 갭상승이 와. 위로 가. 예? 위로 갔다가 결국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거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왜? 얘는 데드가 나야 되니까. 그죠? 얘도 데드 낼 거 아니에요? 코스피 200 지수가 데드 났는데 얘를 의도적으로 데드를 안 냈다라는 거는 얘도 데드를 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로 갈 건데, 예, 주봉이나 이런 봉들의 이격을 해소하고 가는 과정을 거칠 거니까 위로 슉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말에 악재가 떠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아래로 내려 꽂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위로 갔다 내리든 그냥 내려 꽂든 어쨌든 아래로 가려는 의도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봉을 그려 놓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감을 보고 일단 하방 우위의 흐름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방이다 이건. 어찌됐든 하방을 가려고 폼을 잡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방을 계속 가려면 개인이 매수해야겠죠? 개인이 계속 썸머 랠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막 그 유튜버들 많잖아요. 상방 보시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곧보수 조롱하면서 막 상방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방에 대한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해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현물을 쭉쭉쭉쭉 매수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도록 도와주겠죠. 저는 일단 이번 주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 240분봉이 내리고자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끝냈다면, 지금은 240분봉은 끝났고 이제 일봉이
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내품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 움직임이 있겠죠. 아래 위로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아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가 가야 되는 목표는 2377.76이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가야 되는 목표점은 322.66이에요. 근데 322.66은 이제 10포도 안 돼요. 9포야, 9포. 예? 9포만 내리면 도달해요. 그 얘기는 휘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그 형태를 만들면 코스피도 가겠죠. 그러면 2377.76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난 분기 저가가 코스피 200 지수는 317.78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455예요. 그러니까 2377.76을 간다라는 건 2455를 깨는 거기 때문에 분기봉의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분기봉이 망가지기 때문에, 분기봉이 망가지면 월봉의 목표점이 아닌 분기봉의 목표점으로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근데 분기봉의 목표점이 작년 저가예요. 그 얘기는 작년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고, 작년 저가가 깨지면 연봉의 목표점은 코로나 저점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스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내려서 안 오른다라는 거는 이주봉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주봉이 망가지면 이주봉이 가야 되는 자리가 꽤 높아요. 예, 이주봉이 가야 되는 자리가 2700대인데 지금 2500대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얘기는 썸머 랠리가 없으면 목표점은 작년 저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조들이 뭐 띵글도 그렇고 일목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양분화 돼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폭락하는 구조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양자택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다시 2700으로 간다 라고 믿고 매수하는 전략이 있죠. 그렇게 매수하려면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돼요. 근데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그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방을 보는 것과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하방을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는 게 저한테 좋겠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근데 상방을 보시는 분은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된다고.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방을 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같이 하방을 보는 사람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그냥 홀딩하고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개인이 7,626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451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7,619억을 매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개인이 매수하니까 지수가 1.38% 빠졌어요. 선물은 5.25% 빠졌습니다. 5.25포인트 1.55% 빠졌어요. 자, 베이시스가 얼마냐? 1.28이에요. 1.28. 지금 저가만 봤을 때 베이시스가 2.8 정도 돼요. 2.8. 그러니까 1.28이라는 거는 1.6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1.6.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락할 때 선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선물보다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1조 2615억을 매도했습니다. 1조 2615억. 그래서 이 돈이 뭘까? 별거 아닌 돈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냥 외국인 또 매도했으니까 월요일날 또 매수하면 되지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누적 4조입니다. 누적으로 4조에 4조. 이거 1% 빼면 400억씩 벌어요.
예? 여기서 지수 1% 올리면 400억씩 손실나. 여기서 1% 내리면 400억씩 돈을 벌어요. 이제 옵션으로 버는 것보다 선물로 버는 게 더 커진 거예요. 여기서 2% 빼봐요. 2% 빼면 800억 버는데? 예? 여기서 지수 2% 빼면 800억 벌어요. 800억. 지금 누적으로 4조 만든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올해는 아예 없고, 작년에 전반기에 있었나? 예. 누적으로 4조 만든 경우는 흔치 않아요. 지금 7월인데? 이게 9월 달에 월물이 끝나는데 7월 달에 4조를 만들었다. 이건, 이게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지금 누적으로 4조예요.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만에 누적 매도 4조 만들었고, 이게 3조 4천억만 따지고 보면 4일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선물 매도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이 지금 1조 3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가 4조인데 개인이 매도야. 그러면 개인 손절시키기 위해서 오를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개인이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리는 게 제일 낫지. 그러면 개인도 죽고 외국인은 돈 벌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매도는 이건 좀 무시무시하다. 네. 그래서 옵션을 무시하고 그냥 개파락해서 내리꽂아도 뭐 여기서 2% 빠지면은 수익이 800억이 느는데 뭐 옵션 포기하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누적으로 4조 매도가 우스운 게 아니라고. 예? 누적으로 4조 매도했다라는 건 우습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세요. 이거 무조건 상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뭐 1조 정도면 얼마든지 막 뒤집겠다 그러는데 저는 3조 넘으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조가 넘은 상태에서는 쉽게 못 뒤집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 뒤집으려면 자기 단가 밑에서 다 정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물 매도에 평균 단가가 있을 텐데 그 밑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처리하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빨리 못 바꿔 포지션을. 그렇게 보입니다. 뭐 오늘 결과까지만 보면 저는 사실 외국인이 하방으로 가려고 어느 정도는 폼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방이란 얘기를 막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썸머랠리 이 현물 매수를 계속 하셔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곧버스를 보유해야 된다, 하방을 보셔야 된다 얘기하면 진짜로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시가 하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곧버스를 사고 주식을 안 사면 집계는 반대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곧버스를 매수하는 걸로 누계가 잡힐 테니까 지수는 오르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주식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면 지수는 빠져요. 저는 이제 곧버스를 들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상방을 보시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한다. 예. 하방을 보시는 분은 이번 주 저가가 다음 주에 깨져야 된다. 예.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일봉상 이격을 해소해야 되고 주봉상 상단선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일목균형표상 코스피 200 지수는 후행 스팬이 데드가 났고 코스피 지수는 데드가 안 났기 때문에 어쨌든 싱크하기 위해서 데드를 낼 거고 데드를 내면 선행 스팬 2까지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 아마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유지하고 현물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 저가는 다음 주 중에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깨지면 이제 목표가는 계속 2377.76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분기봉 저가까지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런 관찰이 필요해지겠죠. 아까 제가 베이시스가 1.28이라 그랬는데 베이시스 때문에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을 보시면 자,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의 저가는 얼마냐면 317.78이에요. 근데 선물은 얼마냐? 선물은 320.65라고요. 그죠? 그러면 322.85에서 320.65를 깨려면 12.2포인트잖아요. 예? 12.2포인트만 내리면 된다고. 그럼 깨진다고. 근데 코스피 200은 12.2가 아니죠. 317.7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3.8 정도? 네, 13.8 정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가 좁혀지면 선물 지수가 전분기 저가를 깼을 때 코스피 200 지수는 전분기 저가를 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내린다고. 이 베이시스 때문에 선물이 전분기 저가를 깨도 코스피 200 지수는 더 내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좁혀지면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방에 유리하게 그렸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네, 오늘 결과는 하방에 유리하게 그린 건 맞다.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먼저 올 거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기술적 반등이 와도 이거는 상방이다가 아니라 윗꼬리를 그리러 가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 기술적 반등 후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나서거나 개인이 열심히 현물 매수를 하면 그러려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